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 여러분. 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직각보다 작은 각과 직각보다 큰 각을 알아볼 거예요. 잠깐, 직각이 뭐였더라? 이번 시간에는 직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시 직각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를 펼쳐서 직각이 뭐였는지 확실히 알고 난 후에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공부가 훨씬 재미있고 쉬울 거예요. 자, 준비가 되었으면 교과서 44쪽을 한번 볼까요? 교과서 44쪽에 주사위 1번 그림을 보면 응원 단원들이 있네요. 오늘 배울 내용을 생각하면서 잠시 이 그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각보다 큰 각과 직각보다 작은 각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공부할 내용이었죠.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살펴봤나요? 야구장에서 응원 단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응원을 하고 있죠. 근데 팔을 벌린 각도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혹시 같은 각도로 팔을 벌린 응원 단원들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두 명 있었어요.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직각만큼 팔을 벌린 응원 단원이 두 명 있었네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주사위 1번에서 보이는 여러 각도를 한번 분류해 볼 거예요. 지금 가부터 시작해서 아까지 총 8개의 각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각도를 여러분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볼 거예요. 기준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해서 가부터 아까지 8개의 각을 분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요.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직접 기준을 정해서 각을 한번 분류해 보세요. 네, 다 했나요? 선생님은 직각이라는 기준으로 분류를 했어요. 직각이라는 기준과 그 다음에 직각이 아닌 각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보니까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직각인 각은 가와 라가 있었고 그 다음 직각이 아닌 각은 그 외의 나머지 각들 나, 다, 마, 바, 사, 아로 분류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했나요? 그럼 이번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알맞은 각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요. 다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서 오늘 배우는 내용과 관련된 직각보다 작은 각, 그리고 직각보다 큰 각을 찾아서 분류를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두 번째 표에 하면 됩니다. 네, 다 했나요? 직각보다 작은 각은 뭐가 있었죠? 그렇죠. 바와 사가 직각보다 작은 각이었네요. 그럼 직각보다 큰 각은요? 나, 다, 마, 아가 있었네요. 직각보다 작은 각을 한번 봅시다. 이 둘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직각보다 큰 각도 한번 볼까요? 직각보다 큰 각은 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분류했던 각의 공통점이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특징에 알맞은 이름을 여러분들이 직접 붙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직각보다 작은 각의 이름은 무엇이고 직각보다 큰 각의 이름은 무엇이다.
그 특징과 공통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붙여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잘 붙여줬나요? 여러분들 어떤 이름을 붙여줬나요? 음, 다양하고 창의적인 여러분들의 생각이 선생님은 참 궁금합니다. 다들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각자만의 방법으로 이 가게 이름을 붙여줬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름이 다르면은 부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으로 정해서 부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약속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 45쪽을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약속이 있습니다. 밑줄 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각도가부터 준비, 시작. 각도가 0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합니다. 각도가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번 시간에 배우기로 했었던 두 가지, 직각보다 작은 각이 있었고 직각보다 큰 각이 있었죠. 직각보다 작은 각은 예각이고요. 직각보다 큰 각은 둔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예각은 0도보다는 커야 되고요. 둔각은 180도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새로 알게 된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예각과 둔각을 한번 구별해 볼까요? 주사위 2번을 한번 보세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주어진 각이 예각인지 둔각인지 구별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주세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면 바로 구별해서 써도 되고요.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면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각도를 잴 때 사용하는 도구 뭐였죠? 각도기였죠. 자, 그러면 영상 멈추고 잠깐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하셨나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예각이었죠. 그리고 예각이 뭐냐 물어본다면 우리는 네, 직각보다 작은 각이라고 말할 수 있네요. 두 번째는요? 네, 맞습니다. 둔각입니다. 둔각이 뭐냐 물어본다면 90도보다 큰 각. 세 번째는 예각이었고요. 네 번째는 둔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각도기로 직접 재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각이 한눈에 예각인지 둔각인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각도기를 통해 재어보기 전에 눈으로 대충 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어림하는 내용이 다음 수학 시간에 나옵니다. 오늘 본 이 각들처럼 정확하지는 않지만 90도보다는 클 것 같다, 혹은 예각일 것 같다 하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우리가 잘 써먹어 보도록 합시다. 자, 계속 한번 살펴볼까요? 주사위 3번입니다. 짝꿍과 시각을 묻고 답하는 내용인데 슬프게도 지금은 옆에 짝꿍이 없으니까 다른 활동으로 대체할게요. 지금 시각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시각은 4시네요. 교과서에 지금이 몇 시 몇 분인지 써주세요. 그리고 지금 시각을 시계에 나타내면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각이 예각과 직각과 둔각 중 어떤 각인지 써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4시를 한번 봅시다.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각을 보세요.
각을 보면 큰 쪽과 작은 쪽이 있죠? 우리는 무조건 작은 쪽을 볼 거예요. 그럼 이 작은 쪽이 직각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혹은 직각일까요? 여기서 나와 있는 내시는 직각보다 큰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것은 예각, 직각, 둔각 중 둔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지금 시각이 몇 시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이 예각과 직각과 둔각 중 어느 것인지 교과서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하셨나요? 네, 모두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보면서 간단하게 점검을 해봐요. 첫 번째, 각도기의 각을 보고 예각과 둔각 중 어느 것인지 쓰는 문제가 있어요. 한번 각을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여기 있는 각의 경우 이 각, 우리가 무슨 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각이라고 할 수 있죠. 왜?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둔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기 때문에 우리가 둔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엔 같이 시계를 한번 볼까요? 역시나 시계의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을 보는 문제예요. 첫 번째 시계, 작은 바늘과 긴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 자, 이 각은 어떤 각? 그렇죠, 둔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이 예각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정도라면 이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둔각, 두 번째는 예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번 시간에 직각보다 작은 각과 직각보다 큰 각, 즉 예각과 둔각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수학익힘 26쪽과 27쪽을 펼쳐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요. 문제풀이가 끝나면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다 풀었나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정답 확인 한번 해보죠. 1번입니다. 각을 보고 예각, 둔각 중 어느 것인지 네모안에 써놓는 문제. 첫 번째는 예각, 두 번째는 둔각, 세 번째도 둔각, 네 번째는 예각, 다섯 번째 역시 예각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변의 길이는 각의 크기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2번 문제. 주어진 각을 예각, 직각, 둔각으로 분류해서 기호를 써보는 문제네요. 자, 예각엔 뭐가 있었죠? 가, 나, 라, 아. 직각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 자. 그 다음 둔각에는요, 다, 마, 사.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주어진 선분을 이용해서 예각과 둔각을 그려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각도기로 각을 재어봤을 때 예각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으면 되고, 둔각은 90도보단 크지만 180도보단 작게 만들면 됩니다. 참고로 각도기로 각을 잴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두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그쵸. 여러분들
각도기의 중심과 그 다음에 각도기의 그 아랫부분을 우리가 변의 길이랑 함께 맞춰놓고 재어야 확실하게 잴 수 있다는 거, 그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 예각을 그리면 뭐 이렇게 그리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변의 길이는 각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내가 잘 그렸는지 확인하는 방법, 다시 각도기의 중심과 각도기의 밑금을 대어보고 각을 재어보면 알 수가 있죠. 둔각 역시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고요. 뭐 위로 그려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여러분들 불국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유적에서도 다양한 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옛 사람들이 이걸 잘 알고 만든 거죠. 표시된 부분의 각이 예각이면 예, 직각이면 직, 둔각이면 둔이라고 나타내는 문제. 자, 보면 여기는 둔, 예, 직, 여기는 예, 여기는 둔, 여기는 직,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자, 시각에 맞게 시계바늘을 그리고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이 예각, 직각, 둔각 중 어느 것인지 네모안에 써놓는 문제였어요. 자, 시계에 있는 시각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세시는 작은 바늘이 3에, 긴 바늘은 12에 와닿게 그리면 되겠죠. 4시 30분의 경우 작은 바늘이 4, 아니죠. 시계를 잘 읽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4와 5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30분이니까. 긴 바늘은 6에. 그리고 1시 30분 역시 작은 바늘이 1에? 아니죠. 1과 2 사이에 그려져 있어야 되고요. 30이라는 숫자, 그쵸, 6에 이렇게 닿게 그려야 됩니다. 그럼 이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이루는 각을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직각, 두 번째는 예각, 세 번째는 둔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풀이까지 해봤는데 틀린 문제가 있거나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영상 멈추고 다시 문제를 풀이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각도가 얼마쯤 될지 예상해보고 우리가 각도기를 이용해 직접 재면서 내가 예상한 것과 확인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수학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4학년 학생들에게 모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